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오늘 저의 분석 방송 오신 분들,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결과는 이렇게 제가 업로드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요거는 휴방을 하든 안 하든 방송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면서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2월달 한 달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3월달도 또 한 달이 깁니다. 뭐 야구도 개막을 하는 일정이 있고 한 달이 길기 때문에 3월 한 달도 다들 잘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경기 싹 다 분석할 거고요. 저의 멘트가 100%또 정답은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가지 경기 들어갈 거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샬롯이랑 포틀랜드 경기 먼저 보면서 쭉쭉 넘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샬롯과 포틀랜드 먼저 보겠습니다. 샬롯, 포틀랜드.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샬롯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아요. 지금 3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팀 전체적인 슛감이 최고점을 향해서 여기가 고점인 것 같은데 했는데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들. 이번 시즌 이 샬롯이 뭐 경기당 득점이 116.17 득점, 리그 전체 1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16.4를 기록하면서 리그 10위를 달성 중인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22.4득점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 강점인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49.4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42.91%의 메이드 확률, 2점 라인에서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자유투 라인에서마저도 야투율이 괜찮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 포틀랜드의 3점 허용률은 36.3%, 리그 전체 19위 수준이거든요. 36.3%.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샬롯이 뭐 라멜로 볼이라든지 크누펠이라든지 밀러라든지 브리지스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화이트라든지 윌리엄스까지 볼륨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3점의 수비가 또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억제해 주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샬롯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4.5%,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경기당 평균 턴오버 개수가 17.2개, 실책이 쏟아지는 구간. 특히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클린건이 지금 확정이 안 되거든요. 아마 메디컬 레포트 상에서는 출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지금 포틀랜드가 제공권 확보에서의 강점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선수가 클린건이다 보니까 제공권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트랜드 입장에서는 원투펀치 뭐 샤프라든지 아브디아라든지 제공권 확보를 해줘야 되는 클린건까지 출전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종합해 봤을 때 샬롯이 기본적으로 더 높은 야투율과 뺏는 수비 또는 제공권 확보를 통해서 더 여러 번의 포지션까지 조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포트랜드가 조금 볼 소요 시간이 길 거고요. 템포 자체는 낮을 거고 샬럿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7.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30.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아마 포트랜드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조금 많이 낮게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 120대 100 요 정도 느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마이애미 휴스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휴스턴. 자, 홈팀 마이애미가 3연승 이후에 이제 밀워키라든지 필라델피아 원정을 떠나서 연패를 당하고 다시 홈으로 복귀합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그 대표적인 홈에서는 잘하고 원정에서는 조금 부진하는 이런 팀이거든요. 이번 시즌에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28번의 경기에서 17승 11패, 승률이 60.7%. 그리고 최근에 경기 운영은 아데바요를 5번, 위긴스를 4번으로 기용을 하면서 스몰 라인업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기동력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높은 필드골 에버리지까지 동시에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가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더욱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필드골 같은 경우에도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고 내일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마이애미의 야투 성공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염려가 되는 부분, 오늘 휴식이 있기는 했었지만 최근 4일 중에 내일이 몇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입니다. 최근 4일 중에 내일이 세 번째 경기.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지금 뭐 벤블릿이라든지 테이트라든지 자바리가 빠져 있고요. 탐슨 같은 경우에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었고 원정에서는 떨어지는 집중력이라든지 늘어나는 실책들, 말도 안 되는 패스들, 그래서 실책에 대한 이런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마이애미의 에너지 레벨 넘치는 템포 푸시를 견뎌낼 수 있을지 전 사실 불안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마이애미가 경기를 가져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경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이애미 플랜이라든지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애미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226.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워싱턴 토론토 볼게요. 워싱턴 토론토.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홈팀 워싱턴이 핵심 코드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앤서니 데이비스라든지 트레이 영이라든지 러셀이라든지 사르라든지 핵심 코드들이 많이 빠져 있는 데다가 뭐 키슈온 조지 같은 경우에도 무릎 부상 이슈가 있죠. 그래서 내일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메디컬 리포트가 존재하고요.
게다가 지금 워싱턴이 3연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팀 전체적인 슛감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외곽에서의 이런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이 워싱턴의 강점이 사이즈에서의 이점이라든지 픽의 팝 상황에서 성공률이 높다는 외곽이 터져준다는 강점이 있었는데 이런 강점들이 많이 좀 사라져버리는 느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오클이라든지 샌안토니오 만나서 연패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토론토가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트랜지션을 좀 살려주면서 속공이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야구 퍼드를 활용해서 세컨 찬스를 잡아주면서 여러 번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낸다든지 이런 경기에서 사실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워싱턴도 지금 확실한 핸들러가 없는 구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빅 자원들도 뎁스가 많이 얇아지면서 제공권에 대한 확보가 잘 안 되는 부분들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토론토가 상성에서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토론토는 내일 경기 뛰고 나서 이틀 동안 휴식일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토론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토론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10.5 기준 했을 때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단식예술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골스랑 레이커스 보겠습니다. 골스 레이커스. 맨날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레이커스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즌 사실 레이커스가 화력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수비 코트에서의 뭐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조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이번 시즌 레이커스가 경기당 실점이 115.9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17위,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16.9를 기록하면서 23위. 특히나 컨택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에너지 레벨 자체도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스크린 타고 가고 많은 오프볼 움직임까지 스페이싱에 대한 득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다 보니까 사실 레이커스가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 골스가 뭐 지미 시즌 아웃부터 커리, 스테판 커리, 세스 커리 뭐 이런 친구들이 다 빠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포짐스키가 괜찮거든요. 뭐 나머지 슈터들도 나쁘지 않고요. 실제로 뭐 야투는 되게 잘 터지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보다도 오히려 더 잘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레이커스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돈치치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존재하고요. 지난 피닉스 전에서도 41득점에 8리바, 8어시, 야투 51.7, 57.1%, 효율이 괜찮았고요. 게임이 지기는 했지만 돈치치는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골스 같은 경우에도 돈치치의 사이즈를 감당할 수 있는 1대1로 막아줄 수 있는 백코트 자원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사실 템포가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경기는 아니지만서도 양 팀 다 순수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 높은 야투 기반 다득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골스의 3.5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21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골스 3.5 프렌, 229.5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유타 뉴올리언즈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양 팀이 지금 이틀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가거든요. 이틀 전 게임 결과는 129대 118, 뉴올리언즈가 11점 차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유타가 최근 연패가 좀 길어집니다. 4연패까지. 그리고 뭐 여전히 뭐 캐슬러 시즌 아웃에다가 자렌 잭슨 시즌 아웃에다가 마카는 지금 빠져 있고요. 키온테 조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 6게임 연속 결장. 네, 사실 복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출전 시간이 얼마나 부여될지 경기력이 나와줄지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사실 최근에 유타가 외곽에서의 야투 지원도 슈터들의 야투 지원도 백코트 자원들의 야투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디존테 머레이가 복귀가 됐었죠. 디존테 머레이가 복귀가 됐었는데 26분 만에 뛰면서 17득점 9어시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내일 경기는 이제 휴식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거 사실 뉴올리언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원정 게임을 떠났을 때 뭐 윌리엄슨이라든지 자이언인데 제가 뺐네요. 자이언 윌리엄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누구야 데릭 퀸 같은 4번 5번 자원들이 조금 쉬운 찬스들 이지샷을 꽤나 많이 놓칩니다. 팀 야투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사실 1차전에 토탈 점수가 247점이 나와 버리니까 내일도 기준점이 되게 높기는 하거든요. 243.5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어떻게 조금 시선을 보냐면은 이틀전과는 조금 반대로 약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이틀전이 저는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평균적으로 갔을 때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43.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은 뉴올리언즈의 승리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5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전부 다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님 추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멤버십 많이들 가입해 주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 방송은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3월달 한 달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